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메스꺼운 느낌이 듭니다.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어 무언가를 잡거나 기대야 하고 심한 경우에는 바닥에 누워 눈을 질끈 감아야 하죠. 증상이 금방 가라앉는다면 다행이지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어지럼증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진땀이 나고 온 지구가 돌아가는 것 같고만 못 살겠대요. 그래갖고는 턱을 그 화장실 턱에다가 받치갖고는 액액 한 개네 뭐 나올 게 있습니까? 위액만 나오지. 어지럽지만 않게만 해주면 나 뭐 소리가 나든 누가 어떻게 하든 어지럽지만 않게만 하더라. 그래야만 내가 뭐 상관없다. 안 그러면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극심한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대부분 뇌에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귀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지럼증이 뇌에서 비롯된 중추성 어지럼증인지 귀에서 비롯된 말초성 어지럼증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귀에서 생기는 어지럼증은 회복이 잘 되고 그다음에 머리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명 지장이 없다고 말하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은 죽을 것 같아요. 뭐 하늘이 뭐 빙빙 돌고 내 몸이 이렇게 바닥에 처박히는데 그런 느낌 받을 때 내가 이게 정상이다. 아 이게 나는 문제가 없는 거야.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병원에 꼭 필요한 분들은 방문하셔야 됩니다. 귀의 문제로 시작된 증상은 조기 치료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후유증이 거의 남지 않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만하게 보면 큰 코 다치는 어지럼증, 이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환호 교수와 함께 말초성 어지럼증의 원인에 대해 알아봅니다. 손귀연 씨는 18년 전에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보행에 장애가 생겼죠. 그러던 중 10년 전부터는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각해 지난 2015년에는 응급실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복지관에 모여가는 날이 돼갖고 준비하고 이제 telefon을 앉았는데 그런 시간 차오르 시간 다녀가는데 준비하고 일어나는데 돌리더라고요. 그래 그때부터 눈 감고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누워갖고 뭐 하여튼 119 불러가고 이제 기다렸죠. 눈앞이 빠르게 도는 증상은 집 안팎을 가리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눈을 뜰 수도 서 있을 수도 없어 바닥에 쓰러지듯 누운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난 어지럽다 하면 눈부터 내가 감아야 돼. 눈 뜨면 바짝바짝하게 눈을 붙이갖고 아무것도 몰라요. 눈 딱 뜨면 바짝바짝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갖고 나는 눈부터 감고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어쩔 줄 모르니까 이제 누워갖고 이제 그때 이제 입으로는 말을 다 하지. 눈을 감고도 그때 이제 119를 불러야 되니까 눈 떴다가 1 누르고 땀 떴다 1 누르고 이래가지고 119를 불러갖고 일을 오렇게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119 올 때까지는 집에 그때 가만히 있죠. 응급실을 찾은 후에야 어지럼증의 정확한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경과도 꾸준히 관찰하고 있죠. 평형 기능이 좋으면 이 고개 들을 때 눈도 잘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봤습니다. 그걸 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는데요. 오른쪽 귀는 이게 깨끗하다. 오른쪽 귀는 큰 문제 없다. 정상 범위에 눈하고 머리랑 움직이는 게 약간 뭐가 있냐면 약간 나이가 살짝 드시면서 약간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뭐 오른쪽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없기 때문에 이건 이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냥 연세가 드셔서 살짝 떨어지는 건 보인다. 그런 수치 정도 나왔고요. 그거는 인정하죠.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귀, 제가 이제 귀가 왼쪽 귀가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보면 눈이 막 이겁니다.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 뭐 눈하고 머리 움직임도 0.37밖에 안 나요. 이게 원래 정상은 0.8 이상인데 오른쪽은 0.7 나온 거는 7, 8 나온 거는 이건 제가 나이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왼쪽에 지금 0.37 나온 거는 머리하고 눈하고 따로 노는 거거든요.
고글을 착용하고 여러 동작을 시행하면서 고글과 연결된 카메라로 눈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귀에 이상이 있으면 특정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른쪽으로 천천히 가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튀기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정상이게 되면 누울 때나 일어날 때 한 1초 내외로 잠깐 동안 이렇게 균형이 변하면서 이렇게 눈동자가 움직일 수 있지만 환자분의 경우에는 대개 누웠을 때도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고 환자분도 어지러움을 느끼시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동자가 튀는 것은 병적인, 즉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지러운 느낌을 즐기기도 합니다. 빠른 속도로 흔들리는 놀이기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느낌이 수시로 반복된다면 더 이상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불안과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하죠. 벗어나고 싶어도 귀 속을 살펴볼 생각을 하지 못해 대처가 늦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은 귀는 소리를 듣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당연하게 이제 의과대학 공부를 하기 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귀 안에는 소리를 듣는 신경만이 아니고 평형을 듣는 신경이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듣는 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소리를 듣고 안 듣고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평형을 유지하는 기관은 우리가 인지를 못 하거든요. 그건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의 기관 속에는 평형기관과 소리를 듣는 그런 청각기관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문제가 되면 어지러울 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는 청력을 담당하는 동시에 신체의 균형 감각도 담당합니다. 귀의 깊은 곳에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기관이 있죠. 정확히 어떤 부분에 이상이 생긴 것인지 정밀검사 장비를 이용해 결과를 살펴봅니다. 오른쪽 귀는 비교적 정상에 속하지만 왼쪽 귀는 그래프가 눈에 띄게 복잡해진 양상을 보입니다. 평형기관은 크게 전정기관과 반골이관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손규현 씨는 전정기관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됐습니다. 청각기관이 우리 귀의 내이란 곳에, 고막 아래쪽에 위치를 합니다. 거기는 이제 거기와 뇌하고 사이에 위치를 하는 곳인데, 거기에는 그 뇌림프액이란 물이 있어요. 그 물 속에서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고, 또 물의 흐름에 의해서 소리를 듣게 하고 평형을 인지하게 하고 평형을 느끼게 하고 하는 기능들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뇌림프 물의 양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양이 늘어난 겁니다.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물이 쌓인다든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되어서 물이 많아졌다든지 아니면 밖으로 배출이 안 되어서 물이 쌓이는 경우거든요. 그런 원인 때문에 물이 많아지면 그 주위에 있는 소리 듣는 기능이나 평형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소리를 잘 안 들리게 하고, 그 다음에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귀가 먹먹하게 하고, 또 귀에서 이명소리를 들리게 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 병을 메니르 병이라고 합니다. 청력 검사도 진행합니다. 청력은 한 번 떨어지면 회복이 어려워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요. 왼쪽 귀의 청력은 많이 손실됐지만 다행히 어지럼증은 약물 치료 효과를 받습니다. 그 항생제를 뒤에 주사를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건 항생제지만 염증을 조절하려고 주사를 놓은 건 아니고요. 중이염 같은 데 쓴 건 아니고, 평형 기능이 떨어질 때 평형 기능을 없애는 그런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생제가 어떤 항생제를 오래 쓰면 평형 기능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걸 도리어 그 부작용을 이 치료제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떨어뜨리긴 했더니 그 뒤부터 지금까지 이제 3년 정도 지났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이제 응급실에 오신 적은 없어요. 진짜. 안 오고.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어렵지만 응급실을 찾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손규현 씨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긴 셈입니다. 오늘이 오기까지 길고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목표하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이걸 정상으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떨어뜨리는 목표,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게, 이게 우리 치료의 목적이거든요. 그걸 했더니 비교적 안정되게 되어서
잘 균형도 잡으시고 적응도 되어 있고 몇 년째? 지금 3년째. 어쨌든 간에 선생님 만나고 부두락 챙겨 먹고 하는 바람에 나는 좋아졌잖아요. 어쨌든 간에. 메니에르 병은 일상에서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먼저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하는데요. 고염식이 내림프 수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염식을 실천하고 수분은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과 흡연, 카페인 등은 피해야 하죠. 답답은 말이지만 진짜 즐거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먹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뭐 한테 어느 짜먹을 집이 없어요. 과로나 스트레스, 불면 역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게 된 후로는 걷기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남들처럼 바르게 걷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그 누구보다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많이 사라진 덕분이죠. 많이 좋아졌죠. 요즘 들었을 때는 어제와 같이 뭐 겁부터 먼저 나섰는데 요즘은 겁이 좀 많이 줄어드는 편이죠. 그때는 막 조금만 뭐 걱정되고 겁부터 먼저 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래도 운전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내 몸이 어떻다는 것도 알고 되고 지금은 한마디로 너무 행복해요. 몸은 비록 이렇지만은 비록 몸은 이래도 내 나름대로 가서도 좋고 또 친구들 만나 놀러 다녀도 좋고 저는 너무 행복해요. 어지럼증은 보통 예고도 없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응급실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아침부터 그러셨어요? 한 며칠 전부터 이런 증세가 좀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떤 식으로 좀 있던가? 제가 4월 달에 제가 뵀잖아요. 예. 4월 28일인가 그때 뵀는 것 같은데. 살살 좀 어지럽다는 생각이 어지럽고 약간 비글비글 약간 어지러운 그게 있었고. 예. 회사 출근을 해가지고 갑자기 비글 네네네. 오바이트 하면서 매스럽고. 그런 증세가 좀 많이. 예. 그러면 지금 왼쪽 귀 먹먹한 거는 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 지금 있습니다. 같이 또 왔어요? 예. 지금은 귀는 요 왼쪽 귀에는 여기 뭐 바람 소리 나는 것을 항상 네네네. 예, 메스콤이 심해서 이렇게 약간 항구토제를 좀 약을 넣었거든요. 메스콤은 좀 어떠세요 지금?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럼 잠시 앉아서 제가 뵐까요? 앉으실 수 있으면 한번 봅시다. 예, 눈이 이제 우리 여기서는 이제 눈을 정확하게 못 보니까 이제 강승훈 씨가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또 응급실로 오게 됐습니다. 지금 평형 기능이 좀 떨어져 있어서 이제 청력 저하 상태에 따라서 너무 많이 심하면 입원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저하가 아니면 약물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청력 검사를 하고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청력 저하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청력 검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형 기능 검사에서는 지금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평형 기능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게 급성으로 지금 아주 심한 상태 같지는 않은데 뭐 그렇다더라도 청력이 저하가 되면 이제 기본적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에 뭐 중추성 같은 것도 의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수성 원인도 그래서 이제 머리 MRI도 찍을 예정이고요. 제일 급한 거는 먼저 청력 검사실에 가서 우리가 청력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실로 이동합니다. 여러 차례 겪었지만 도저히 익숙해질 수 없는 증상. 지금까지는 무사히 병원에 왔을지 몰라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해마다 와가지고 한 해마다 한 번씩 연례 행사 같이 항상 이 상황에 한 5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7월 달 그 사이에 항상 이 증세가 제일 많이 나타나. 이제 내가 언제 어느 때 이제 이 차 타고 다닐 때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내가 자가 운전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또 이제 어떤
집이라든지 어디 내가 혼자 있을 때 이제 그런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빙글빙글 돌고 이랬을 때는 누군지 뭐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 그게 두렵지.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찾게 되면 1차적으로 뇌혈관 질환을 염두에 두고 머리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는 게 확인되면 귀를 살펴보는데요. 한 달 전에 청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강승훈 씨. 그때와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한 달 전에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한 달 전보다 지금 한 20대 10일 정도 청력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이건 보면 신경성 난청에 위주로 해서 떨어진 거라서 아마 지금 메니엘 병 때문에 지금 난청이 같이 어지러움 난청, 또 귀가 이게 먹먹한 느낌 이게 다 같이 온 것 같아요. 같이 와서 이거는 꼭 메니엘 병도 치료를 해야 되지만 난청이 왔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치료도 같이 하고. 경과가 좋지 않습니다.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한 달 전까지는 왼쪽 귀에만 문제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오른쪽 귀에서도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왼쪽에 메니엘 병으로 생각을 하고 진단을 하고 그게 대처해서 뭐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환자분을 보고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신 상태에서는 왼쪽은 확실하게 메니엘 상태가 왔고 그 다음에 문제는 오른쪽이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오른쪽이 여태까지 오른쪽 청력은 큰 문제가 없었고 변화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오른쪽에 점력이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보통 점이 떨어져서 난청이 생기는 경우는 메니엘 병을 진단할 때 제일 첫 번째 중요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환자분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양측성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메니엘 병은 30%가 양측성인데 양측성이 되면 훨씬 더 어지러움 빈도가 커지고 난청까지 생기기 때문에 어떤 핸디캡, 생활에 힘든 면들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요 오른쪽 상태는 저희들이 쓰는 약물들이 전체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도 문제가 있으면 개선 여지를 보여줄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왼쪽은 훨씬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걸 급성으로 해서 왼쪽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응급으로 이런 약물도 같이 쓰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왼쪽은 놓아서 청력 호전 여부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높여서. 메니에르 병의 3대 증상은 청력 저하와 이명, 어지럼증입니다. 초기에는 다른 증상 없이 청력 저하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치료해야 청력 소실을 막을 수 있어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합니다. 꾸준한 치료와 경과 관찰을 통해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줄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바로 하시고. 메니에르 병은 완치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어지럼증의 강도와 빈도를 줄이고 청력 저하, 이명 증상을 완화, 예방하는 데 치료 목표를 두죠.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없다는 건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병의 어떤 힘든 정도를 조사하는 그런 툴들이, 그런 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좀 해보니까 그 메니엘 병은 우리가 이제 암 중에 후두암이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 후두암은 후두에 암이 생겨서 후두를 다 떼내거든요. 후두가 없어요. 후두가 말을 못 합니다. 심지어는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여기로 숨을 쉬고요. 암이고. 그리고 그 암은 전신적으로 재발을 해가지고 전이 될 수 있고. 그게 후두암입니다. 근데 후두암과 메니엘 병을 비교했더니 메니엘 병이 사회적으로 생활을 할 때 더 힘들더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 말은 곧 암보다 더 힘들다.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암보다 메니엘 병이 그 당사자 느끼는 힘든 정도는 더 힘들다고 나온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어지러움을 느끼는 분들은 아무리 기형이 문제고 회복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느끼는 어지러움은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약은 드셨어요? 약 먹었어요. 아유, 그래도 약 매일 먹으려면 그것도 힘들다, 그치?
그것도 시간 맞춰 먹기 힘들어. 힘들죠. 김을란 씨는 6년 전에 메니에르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혼자서는 걸음을 떼기 어려워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죠. 어지럼증을 느낀 지는 좀 더 오래됐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해 대처가 늦어졌습니다. 내가 바로 가는데 이 기억자가 대보고 막 갈지자가 대보고 막 이래. 그래갖고 막 이거 받고 여도 몇 번 박아갖고 혹이 났어요. 운동을 하러 나가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꾸준한 걷기 운동으로 하체를 단련하고 있는데요. 집 주변에서는 평지를 찾기 어려워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뗍니다. 함께 나이를 먹은 남편과 단둘이 살다 보니 요양보호사가 오지 않으면 집 밖으로 나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팔을 잡아주는 힘을 믿고 천천히 걸으며 바닥을 딛는 느낌을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김을란 씨에게 중요한 일과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도 그래야 안정감이 있고 편안하게 운동을 하시고, 안 그러면 어르신이 금방 이렇게 자꾸 이래 앞을 거버려져. 그래서 가다가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펴시고. 어지럼증으로 쓰러지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메니에르병의 존재를 알게 된 후로 삶은 한순간에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있어갖고 이제 그 가갖고 그 자고 온다고 갔는데 이거 막 새벽에 막 진땀이 나고 온 지구가 돌아가는 것 같고 막 못 살겠대요. 그래갖고는 턱을 그 화장실 턱에다가 받쳐갖고는 액액 한 개네 뭐 나올 게 있습니까? 위에만 나오지. 그래갖고 진땀을 막 흘리산 게나 그건 1시간 걸어오고 난게 우리 딸내미가 안 되겠다 하면서 119 부르고 가자. 어지럼증을 느낀 후로 오랫동안 몸담은 동네는 처음 본 것처럼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에 무기력해지기도 했는데요.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남편의 몫이 됐습니다. 조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았겠지만 증상을 설명해가며 치료를 해봐도 생소한 병명을 알아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2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죠. 운동하다 도는 게 있으면 돌만 살짝 어지러운 게 친구들이 전부 비늘이라는 게라. 그래갖고는 나도 그때 수면제 탐험에서도 그거 가갖고도 또 선생님 이 약 먹기 어지러운데 이 약이 어지럽진 않을 낀데 가는 게라. 나는 그 약 때문이가 했는데 또 약을 아무도 내나 그런 게라. 그 교수님한테 그 얘기 그 설명 듣고 나니까 이거 일찍 왔으면은 악화되기 전에 왔으면 병을 치료할 수가 있었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악화돼가지고 와가지고 완치가 안 되고 이러니까 죽을 때까지 약을 먹여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더라고. 나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치료는 가능했습니다. 고령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4월달쯤에 예쁘게 걷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뭐 지금은 예전하고 비교해서는 상당히 뭐 그냥 그렇고 예전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훨씬 더 막 힘드셨는데 지금 넘어지는 것도 좀 거의 없고 예전에 보니 저도 이제 예전부터 지금 우리가 이제 벤지가 이제 한 8년 돼 6년 돼 6년 2016년에 처음으로 그때 심하게 어지러우셔가지고 제가 처음 봤는데 그때 보니까 그때는 이제 청력이 많이 떨어져서 왔다 갔다 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그 사이에 또 연세도 좀 드셨잖아요. 좀 더 몇 년이 지났는데 다행히 저게 더 악화 안 되고 적당한 정도 더 나빴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적당하게 그냥 좀 안정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치료를 잘 해주시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워낙 꾸준하게 잘 다니셔가지고 이게 또 조절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조금만 이상 있으면 제가 약을 살짝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그랬거든요. 지금은 좀 안정돼 계셔서 지금 정도 약을 좀 계속 써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떨어진 청력을 회복하는 건 어렵지만 극심한 어지럼증에서는 벗어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관리를 이어간다면 남은 시간을 뜻깊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어떤 분은 아주 급격하게 심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전형적인 경우 말고 어떤 경우는 아주 약하게 보일 듯 말 듯하게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게 생기자마자 즉시 그게 맞는 치료를 하는 게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치료가 되는 거고 어떤 후유증이 남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방치가 되고 조절이 되지 않으면 후유증이 결국은 안 좋은 결과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그 이상은 아무리 그 이후에 치료를 하더라도 그래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 뒤늦게 한 치료가 이제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환자분도 회복되는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최규길 씨는 지난 4월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어지럼증 때문이었죠. 처음 겪는 극심한 통증에 움직이기도 어려웠는데요. 어쩌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꼭 그냥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목석같이 앉아있고 옷도 못 입고 옆에 사람이 바지를 입혀줘가지고 앉았어요. 증상은 어지럼증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얼굴 근육이 마비돼 눈이 감기지 않고 피부도 부었습니다. 처음에는 뇌에 문제가 생긴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솔직한 얘기로 뇌졸중이 혹시나 오는가 그게 제일 걱정. 뇌경색이 오는가 참 걱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절반을 잘못하면 못 쓴다 생각하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코도 절반은 지금 막혀가지고 코도 그러니까 하여튼 이 봐가지고 이 절반 쪽은 지금 잘 안 돼.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비가 돼가지고. 뇌의 문제로 발생하는 중추성 어지럼증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 4명 중 1명에 해당합니다. 귀 속 말초신경계의 문제로 발생하는 말초성 어지럼증이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보통 뇌에서 문제가 되는 어지럼증은 단순하게 어지럼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뇌에는 평형을 담당하는 곳, 그다음 소리를 듣는 곳, 뭐 생각을 하는 곳, 기억을 하는 곳, 뭐 모든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평형을 담당하는 딱 그 부위만 뭐 경색이 된다, 출혈이 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같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두통이 있으면서 어지럽고 그리고 팔다리 힘이 빠지고 또 어떤 경우는 말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한쪽에 이 감각이 이상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뭐 어지럼으로 시작했다 할 수 있지만 이게 뭐 시간 경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보통 귀에서 생기는 어지럼증은 환자분들이 그 평형기관의 어지럼만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느낍니다. 정말 뭐 내 주위가 1초에 뭐 20번, 뭐 10번 회전하는 그런 식으로 어지럼을 느끼거든요. 어지럼증의 시작점을 찾아갑니다. 자극에 반응하는 안구의 움직임을 비디오로 촬영하는데요. 이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면 중추신경계에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지만 검사 결과 머리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어 귀 속을 살펴보니 오른쪽 귀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왼쪽은 거의 깨끗합니다. 왼쪽. 정상입니다. 네, 정상인데 오른쪽은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힘이 0.2밖에 안 돼요. 이 힘이 1돼야 돼, 1. 네. 1에 대한 0.2밖에 안 된 말은 한 4분의 1밖에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못 따라가니까 눈이 막 그걸 따라가려고 막 이 요동을 치는 거거든요. 이 주황색이. 네네네. 요동 치는 게 오른쪽 귀에서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뭐냐면 내가 머리를 돌릴 때 아마 지금 왼쪽으로 머리 돌릴 때는 안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왼쪽으로 안 어지러워요.
이렇게 탁 돌리고. 근데 이게 이제 왼쪽으로 하면은 이 눈 자체가 이거는 아주 지금 정상이니까. 네네네. 근데 그렇죠. 이러면 띵하지. 네, 오른쪽으로 하면 눈이 못 따라가서 그래요.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요. 외이, 중이, 내이로 구분되는 귀의 구조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내이에 염증이 생긴 질환, 내이염입니다. 우리 대상포진 바이러스랑 비슷한 일종의 바이러스인데요. 그 바이러스는 우리 이렇게 몸 주위에도 피부 밑에를 침범도 하지만 귀 쪽에 있는 안면신경을 많이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안면신경을 침범하면 귀 주위에 물집이 생기고 그다음에 얼굴마비가 오게 돼요. 얼굴마비가 오는데 이제 그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데 가끔은 그 신경하고 같은 그 귀를 지나가는 평형신경이나 아니면 소리를 듣는 청각신경을 같이 침범을 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그 세 개의 신경이 다 침범이 된 경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 주위에 물집, 그 다음에 얼굴마비, 어지러움, 잘 안 들리는 난청, 이게 동반이 되어서 아주 총체적으로 힘드신 거예요.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인체 면역 기능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 면역이 떨어질 때 내 몸 안에 내재되어 있던, 내 신경 안에 잠재되어 있던 대상포진이 재활성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외부에서 침범도 합니다. 근데 재활성화되는 경우는 내 면역 기능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치면 일어나서 뭐 활성화되어서 하는 경우라서 너무 피곤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굉장히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 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내이염은 발병이 빠르고 증상도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평형 감각이나 청각을 손상시키고 물집, 수포 등의 외상이 생기기도 하죠. 네네. 얼굴이 마비가 된 정도는 조금 심합니다. 얼굴 마비 정도가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등급을 매기면 많이 심한 쪽에 지금 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시간이 천천히 지나면 회복이 돼요. 근데 그 기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은 이제 식사하시면 다 이렇게 세잖아요. 네, 좀 이틀 흘려가지고 대부분 경우는 세지 않을 만큼은 회복됩니다. 근데 얼굴이 좀 남들이 보면 그냥 보면 잘 모르고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막 말하거나 막 할 때 되면 조금 이게 좀 약간 흔적이 남아 있는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100% 회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남는 경우 많거든요, 일정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지금처럼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부분. 약물 치료로 증상을 가라앉혀주고 있습니다. 마비가 생긴 만큼 후유증이 남지 않을 순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 치료를 꾸준히 이어갈 겁니다. 다행히 청력은 많이 회복된 상황입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큰 문제가 없죠. 평형 감각은 재활을 통해 향상시켜 주는데요. 특정한 동작들을 일상에서 꾸준히 따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루에 이렇게 하루 3번씩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 어지러움을 담당하는 전정신경 그거를 이제 재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기능이 우리가 또 다리도 다치고 팔도 다치고 하면 그거 재활 운동 하듯이 여기도 재활 운동 하면서 서서히 이제 우리가 어지러움에 적응하고 극복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네. 양손을 반대쪽 어깨에 올리고 눈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간단해 보이는 동작에서도 균형을 잡는 게 어렵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질 겁니다. 거기에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까지 더해진다면 뚜렷한 변화와 마주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앞으로 일상생활도 하고 생활에 가정의 보탬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하여튼 다 해가지고 빨리 어떻게 쾌해 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95만 명이 어지럼증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강성수 씨가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건 이번이 3번째인데요.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하루가 지난 후에야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오늘로 이번 3일차. 걸음걸이가 술에 취한 것처럼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취해가지고 의식이 없을 정도는 아니고
이제 내가 좀 술이 취해오는구나, 내가 몸을 조금씩 내가 제어하기 힘들게 되겠구나 싶은 정도 느꼈을 정도의 지금 상태죠. 몸 상태가 약간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러운. 그리고 지금 좀 나아져서 그렇고, 처음에는 아예 그냥 눈을 뜨면은 일단 일어서지를 못했죠. 일어서질 자체를 못하죠.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3일차 되고 나니까 이렇게 뭐 지팡이든 뭘 잡고 의지하고 이제 그것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증상이 시작된 건 2016년부터입니다. 그 후로 3년마다 병원에 오게 된 셈인데요. 평범하게 생활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증상들이 또다시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이 악연을 끊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점심 먹으러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뭔가 현기증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밥을 먹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심해져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로 몸을 못 가내겠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막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급하게 그냥 옆에 화장실 가서 구토를 하고 했는데 이게 아예 못 움직일 정도, 눈만 뜨면은 막 빙글빙글 막 세상이 돕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지금 이 경험을 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한 3년 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증상인가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바로 그 토하고 나서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뇌 검사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매번 뇌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는데요. 이어진 평형 기능 검사에서는 안구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평형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톱니바퀴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 톱니바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톱니바퀴가 굉장히, 이게 어제 한 검사거든요. 근데 톱니바퀴 쭉 나타납니다. 이게 눈이 계속 탁탁탁탁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이 띌 리가 없잖아요. 깨끗하게 내가 잘 보고 있으면. 근데 이게 눈이 띄다는 거는 평형 기능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눈이 띄어도 또 머리가 이상할 때 눈이 띌 수 있거든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이제 눈에 어둡게 만들어 버리니까 눈이 띄는 게 좀 덜해요. 그리고 밝은 데서 눈이 잘 띄어요. 이건 뭐냐면 뇌가 살아있으면 그래 됩니다. 뇌가 죽어 있으면 이걸 못해요. 뇌가 죽어 있으면 어두우나 밝거나 뭐나 눈은 계속 똑같이 띕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 자체는 이거로만 봐도 귀의 평형 기능에 문제가 있구나, 머리에 문제는 아니구나 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전정신경에 염증이 발생한 전정신경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염과 다르게 청력에는 문제가 없는 게 특징인 질환입니다. 바이러스나 미세혈관 장애로 인해 한쪽 전정신경 기능이 떨어져 불균형이 발생하죠. 이렇게 전정신경염은 바이러스가 깊은 곳에서, 심부에서 침범을 해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면이 없습니다. 일관되게 한쪽 평형 신경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이면 그는 전정신경염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은 다 배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한쪽 전정신경이 기능이 떨어지면 이분은 어지럽죠. 어지러운 게 이제 이렇게 보통은 뇌가 핑핑 돌든지 내 스스로가, 아니면 주위 사물이 빙 도는 이런 회전성 어지럼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눈의 모습이 일관되게, 그게 방향이 한쪽으로 어떤 병이 있는 쪽이든 없는 쪽이든 띱니다. 눈이 일관되게. 이거는 내가 어떤 자세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 상관없이 일관되게 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청각신경은 침범을 안 하기 때문에 전정신경만 침범하기 때문에 청력이 괜찮아요. 청력이 정상입니다. 어지럼증이 있으면 걸음걸이에서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신발에 센서가 내장된 깔창을 깔고 여러 속도로 걷게 해 몸의 균형과 보행 패턴 등을 수집합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지러움 정도를 수치화해 치료에 도움을 줄 겁니다.
이제 파란 선을 밟지 않고 파란 선 바깥으로 해서 걸으실 거거든요. 쭉 걸어가신 다음에 주황색 콘 뒤로 한 바퀴 도시고 돌아오실 거거든요. 네, 이거를 총 2바퀴 제가 준비 시작하면 걸으실 거고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어떻게 걷냐면 밖에서 아버님 평상시 걷는 대로 똑같이 걸어주면 되세요.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 중 절반가량은 60세 이상의 노년층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지럼증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뼈가 약해지고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장기 손상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상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죠. 검사 내용을 토대로 보행 데이터를 분석해 봅니다. 우리가 빨리 걷는 게 제일 쉽거든요. 도리어 빨리 걷는 게 쉬워요. 빨리 걸으면 안 넘어집니다. 그 이유는 빨리 걸으면 뇌에서 빨리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귀가 안 좋잖아요. 귀가 안 좋은 걸 그냥 니 무시하고 그냥 내가 걷게 만들게 해서 잘 걸으시면 됩니다. 근데 느리게 걸으면 귀를 무시 안 합니다. 귀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귀가 안 좋으니까 느리게 걸을 때는 자꾸만 뭐가 힘이 들고 걷는 게 발을 자꾸만 넓게 걸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이거는 뇌하고 귀하고 몸하고 이게 다 조화롭게 되는 게 이제 딱 결과가 보이거든요. 이 느리니까 더 힘들죠. 잡기 힘들어 균형 잡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한 검사 방법으로 더 많은 환자가 어지럼증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는 노령 사회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지러우세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은 또 병원에 안 다니세요. 그거 정도 가지고 병원에 가지 않고 또 많은 의료기관에서도 그냥 어지럽다고 하면 약만 주고 약만 드리고 그다음에 큰 어떤 검사라든가 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또 그런 분들이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어지러워서 넘어지거나 하는데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다 큰 병원에 오셔서 대학병원에 오시고 큰 병원에 오셔서 온 검사를 다 동원을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간략하게 보행이나 간단한 측정만 가지고 선생님의 어지러움은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어떤 병의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질 위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것들을 넘어져서 큰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재활 쪽으로 넘어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파도처럼 빠르게 밀려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맞닥뜨린다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상대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이태영 씨는 메니에르병 진단을 받고 6년간 치료에 매진했습니다. 지금은 어지럼증이 많이 개선돼 큰 문제가 없지만 이태영 씨가 가는 곳에는 아내 최봉순 씨가 늘 함께합니다. 하면 같이 안 떨어져요, 집사람이. 같이 내가 이제 어디 가면 또 어지러워 넘어질까 봐. 꼭 같이 있다면 운동할 때는 같이 하고. 증상이 닥쳤을 때 치료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지럼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병원에서 여러 치료를 받았죠. 하지만 1년간 치료를 이어가도 달라지는 게 없었고 그 사이 증상은 악화됐습니다. 병원이는 병원 진짜 수십백 군데를 다 다녔거든. 한약방 그냥 머리통에 30몇 개씩 침을 맞아가면서도 그 메니에르병이라는 걸 몰랐어요. 약도 그냥 알약 2알 그런 것만 떠서 그럼 먹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어지럽고 일도 못하고 전화가 올까 싶어서 회사에 가면 응급실에 갔다 갈까 싶어서 제가 전화를 지금은 괜찮아. 아침에 제가 일가가 좀 어때요? 하고 그이가 하루에 전화를 몇 번씩 해야 되는 거라 확인을 하니까 그러면은 자기는 지금 일하다가 어지러워서 탈의실에서 지금 누가 있다 하면은 2-3시간이야. 누가 있으면요. 하루에 2-3번씩 구토하는 게 일상이 될 정도로 심각했던 증상. 균형을 잡기 어려워 화장실에 가려면 4발로 기어가야 했습니다. 집에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아내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자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겨우 속을 개워낸 후에는 바닥에 드러누워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희망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내가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의사 선생님한테 어지럽지만 않게만 해주면 나 뭐 소리가 나든 누가 어떻게 하든 어지럽지만 않게만 하더라. 그래야만 내가 뭐 생각을 안 그러면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하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 다행히 이제 이완호 선생님 만나가지고 결국 왼쪽 귀는 청력을 잃고 말았지만 어지럼증은 치료 효과를 뚜렷하게 봤습니다. 이뇨제, 그다음에 또 신경 손상에 대한 약물들, 또 뭐 어지럼 억제 약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조합이 잘 돼야 돼요. 네, 그 환자분에 맞게 딱 정해진 대로 어떤 약을 얼마 써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잘 조합된 약을 사용하지 못하시면서 효과를 별로 못 보셨던 것 같아요. 이분 일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운전을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한테 어지럼이 있는데 어지럼을 억제시키려고 우리 전정 억제제라는 약이 있는데 그걸 과도하게 쓰면 일을 못 합니다. 집중도가 떨어지고 몸이 졸리고 그다음에 잘못하면 운전 중에 졸아서 실수를 할 수 있고, 그거의 적당한 양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 약을 강하게 써서 거의 비몽사몽에 어지럽지 하지 않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낮은 농도를 쓰지만 적정하게 환자분이 못 느끼게 아침 저녁을 조절한다든가 용량을 반으로 줄인다든가 그러다 면서 어지럼 혹시 생기면 그 양을 일수 늘리고 이런 것들을 좀 조절 잘 해야지 그 어지럼도 없애고 환자가 일상 활동도 하실 수 있고 이런 면들을 좀 충족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어지럼증이 대부분 사라진 것만으로도 이태영 씨의 일상에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 것과 같습니다. 매일 구토를 하지도 않고 달고 살았던 약은 하루에 한 번만 먹고 있죠. 직장 생활을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진료 받고 이제 선생님은 청력 검사도 한 번씩 하고 그래 이상이 없다 하니까 그냥 기분은 좋습니다. 이제 그래 하니까 이제 어지럽지 안 하니까 그냥 세상 편하고 귀에 소리 지금도 귀에 소리 나거든요. 이쪽 귀는. 근데 이쪽 귀는 소리 나고 이쪽 귀는 아예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소리 나든 안 들리든 이거는 별개고 안 어지럽게만 하면 되니까 그럼 회사 가도 내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래. 그게 이제 완전 세상 편하고 이제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냥 안 어지러우니까. 여러 차례의 위기 끝에 찾아온 평화. 하루하루가 절박했던 만큼 뒤늦게라도 맞이한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 끈끈해지기도 했죠. 과거를 원망하기보다는 현재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진작 처음부터 그걸로 우리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나왔으면 지금 귀 양쪽 귀도 다 들리고 했을 텐데 솔직한 얘기로 이 귀가 양쪽 다 들렸으면 제가 승진도 엄청 빨리 했을 겁니다. 만약에 경우 이 생활이 계속됐더라면 이 사람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이러다 보면은 이런 관계가 될 수가 없죠. 그래가 항상 저는 이렇게 해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고 우리 때문에 그랬다라는 그 지책감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도 일이 되고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지럽지만 않으면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고 다 어떻게 해야 되니까 선생님 덕분에 내가 이제 제2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금.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어지럼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된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시작된 문제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죠.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다친다든가 뭐 문제가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의사들도 모릅니다. 의사들도 열심히 요 귀를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은 더하죠. 하지만 그 겪는 당사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의사는 도와드리기 위해서 잘 알아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판단을 잘 해요. 단순하게 환자분과 묻고 듣고 대화만으로 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검사, 정밀한 검사, 미세한 검사들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판단한 이후에 적절한 치료, 재활을 해야 됩니다. 꼭 의료진을 믿으시고 유능한 의료진한테 만나 뵙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면 꼭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